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드 그린 어소시에이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정말 꼭 넘어야 할 산이죠. 바로 리드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수험서랑 핸드북을 보니까요. 이게 뭐랄까 단순히 절차는 이렇다 하고 외울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이 프로세스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에는 또 어떤 철학이 있는지, 이런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복잡해 보이는 리드 인증의 여정을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이야기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하게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리드 프로세스를 그냥 암기 과목처럼 접근하면 금방 지치기 쉽거든요. 네, 맞아요. 이건 사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건물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의 잘 설계된 게임 같은 거예요. 아, 게임이요? 네. 그리고 그 게임의 최종 목표가 바로 사람, 즉 people, 그리고 지구, planet, 마지막으로 이익, profit.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트리플 바텀 라인을 달성하는 거고요. 오늘 이야기 나누는 내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계속 떠올리시면 전체 그림을 보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게임이라니? 재밌는데요? 그럼 모든 게임에는 규칙을 만들고 또 심판을 보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리드라는 이 게임은 대체 누가 운영하는 건가요? 자료에 보니까 USGBC랑 GBCI, 이름도 비슷한 두 기관이 나오던데 여기서부터 저는 좀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정말 중요한 시작점이죠. 진짜 많은 분들이 여기서 혼동하시거든요. 네. 쉽게 비유를 하자면요. USGBC가 미식 축구 리그의 규칙을 정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원회. 네. 그러면 GBCI는 필드에서 직접 경기를 운영하고 반칙도 잡아내고 하는 심판진이라고 보시면 편해요. 위원회랑 심판진. 그거 확 와닿는데요. 위원회는 큰 틀의 규칙을 만들고 심판은 그 규칙에 따라서 개별 경기를 판정하는 거니까. 바로 그거죠. 그럼 규칙을 만드는 USGBC부터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USGBC, 그러니까 미국 그린빌딩 위원회. 이게 1993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거든요. 네네. 이분들의 핵심 역할은 리드라는 평가 시스템 자체를 만들고 또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군요. 그렇죠. 최신 기술이나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규칙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매년 그린빌드라는 엄청 큰 세계적인 컨퍼런스를 열어서 지식을 공유하는 역할도 하고요. 이들의 미션 자체가 건물과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방식을 바꿔서 모두에게 이로운 환경을 만들자,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사람, 지구, 이익이라는 큰 목표랑 딱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만약에 리드 인증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는 USGBC 웹사이트에서 찾아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심판 역할을 하는 GBCI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GBCI, 즉 Green Business Certification Inc.는 2008년에 만들어진 별도 기관이에요. 나중에 생겼군요. 네, USGBC가 만들어 놓은 그 복잡한 규칙들을 가지고 실제 프로젝트가 그 기준을 잘 지켰는지 이걸 검토하고 판정하는 일을 전담하는 거죠. 프로젝트 팀이 제출한 수많은 서류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싹 검토해서 이 건물은 리드 골드 등급에 적합합니다 하고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청취자분께서 준비하시는 리드 그린 어소시에이트나 AP 같은 전문가 자격증 있죠? 네네. 이걸 발급하고 관리하는 일도 GBCI의 몫이에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건축주라서 제 건물을 리드 인증받고 싶다면 네. 교육 자료나 최신 평가 기준 같은 건 USGBC에서 찾아보고 공부를 하되 그렇죠. 실제 내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서류 내고 심사받는 이 모든 행정 절차는 GBCI를 통해서 진행된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두 기관의 역할을 그렇게 실무적인 관점에서 딱 구분하면 절대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규칙 만드는 곳이랑 심사하는 곳은 알았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규칙 자체를 들여다봐야겠네요. 리드는 점수제라고 들었는데
이게 혹시 100점 만점인 건가요? 거의 맞추셨는데 조금 달라요. 총점은 110점 만점입니다. 110점이요? 보통 100점 만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왜 110점이라는 이런 특이한 숫자가 된 거죠? 나머지 10점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10점이 리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보여주거든요. 오, 기본 점수는 100점이 맞고요. 여기에 두 가지 보너스 점수가 있어요. 보너스요? 네, 첫째는 혁신,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점수로 최대 6점. 이건 기존 리드 기준에는 없지만 지속 가능성에 크게 기여하는 아주 창의적인 전략을 썼을 때 받을 수 있어요. 아하, 그리고 둘째는 지역 우선, Regional Priority 점수인데요. 이건 최대 4점이고요.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이 가진 특별한 환경 문제, 예를 들어서 물 부족이 되게 심각한 지역에서 물 절약 기술을 썼다. 이럴 때 가산점을 주는 거죠. 아, 단순히 정해진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창의적으로 기여하거나 그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동참하면 보너스를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 점수들을 다 합해서 등급이 정해지는 거고요. 네, 총 110점 중에 40점을 넘으면 가장 기본 등급인 Certified, 인증 등급을 받고요. 50점부터는 실버, 60점부터는 골드, 그리고 80점을 넘으면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점수를 많이 따서 높은 등급을 받는 게 이 게임의 전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 점수 하나하나가 가리키는 더 큰 목표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거기서 영향범주, 즉 임팩트 캐테고리스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영향범주요? 네, 리드가 이 점수 시스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은가, 여기에 대한 7가지 목표죠. 예를 들면 기후변화 대응이라던가 인간의 건강과 웰빙 증진, 생물 다양성 보호 같은 것들이에요. 아하. 각 평가 항목의 배점은 이 7가지 목표 중 어디에 그리고 얼마나 크게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렇군요. 즉, 기후변화를 막는 데 더 중요한 기술이라면 더 높은 점수를 받게 설계가 된 거죠. 아까 말씀하신 사람 지구 이익이랑 연결되는 지점이군요. 인간의 건강은 사람의, 기후변화나 생물 다양성은 지구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네요. 네, 맞아요. 그럼 이익, 프로핏은요? 훌륭한 연결입니다. 이익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같은 범주랑 연결이 돼요. 아, 자재를 덜 쓰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폐기물을 줄이면 그게 다 건물의 운영비를 아끼는 길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즉, 환경을 지키는 일이 결국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리드의 모든 평가는 이 3가지 가치를 어떻게든 만족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와, 이제 보니까 리드가 그냥 친환경 건물 체크리스트가 아니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적인 전략,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이기는 필승 전략이 바로 통합적 프로세스, 인터그레이티브 프로세스인 것 같네요. 기존 건축 방식이랑은 완전히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이걸 사일로 접근법이라고 불러요. 사일로요. 네, 그 곡식 저장고처럼 각자 칸막이가 쳐진 곳에서 일하는 거죠. 건축가는 디자인만 하고 그걸 구조 엔지니어한테 던져요. 그럼 구조 엔지니어는 자기 계산만 해서 설비 엔지니어한테 넘기고요. 서로 거의 대화가 없겠네요. 없죠.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일화가 딱 생각나네요. 한 유명 건축가가 정말 멋진 통유리 건물을 디자인했는데 나중에 설비팀이 보니까 그 유리로 들어오는 열을 감당하려면 냉방 설비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했던 거죠. 아이고. 결국 뭐 냉방비 폭탄을 받거나 아니면 디자인을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바로 그게 전형적인 사일로의 문제입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 안 하니까 나중에 가서야 문제가 터지고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에 너무 늦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네. 반면에 통합적 프로세스는 프로젝트의 가장 첫 단계,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발견, 디스커버리 단계부터 건물주, 건축가, 엔지니어, 심지어 나중에 건물을 지을 시공사랑 운영할 시설 관리자까지 모두 한 방에 모여서 시작합니다. 와, 시작부터 거의 모든 관계자가 다 모이는 거네요. 근데 그렇게 하면 초반에 회의도 너무 많아지고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아, 방금 말씀하신 그 통유리 건물 사례에서 만약 첫 회의 때 설비 엔지니어가 있었다면 이 디자인을 유지하시려면 단열 성능이 훨씬 뛰어난 삼중 유리를 쓰시거나 외부 차양을 설치해야 합니다. 초기 비용은 조금 더 들지만 30년간의 냉방비를 생각하면 그게 훨씬 이득입니다. 라고 조언해 줄 수 있었겠죠? 네네. 이런 식으로 시스템 간의 시너지를 처음부터 찾아내는 거예요. 아, 단순히 문제를 막는 걸 넘어서
시너지를 내는 거군요. 예를 들면 창을 크게 내서 자연 채광을 많이 들이면 조명에 드는 에너지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시스템 사고, 시스템 싱킹이에요. 건물을 그냥 벽, 바닥, 창문의 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거죠. 유기체예요. 네, 이 통합적 프로세스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되어 첫째가 모두 모여서 목표를 정하는 발견 단계, 둘째가 그 목표를 구현하는 설계 및 시공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을 실제 사용하면서 데이터를 피드백하는 입주, 운영 및 성능 피드백 단계로 이어집니다. 자, 철학은 완벽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이 멋진 철학을 가지고 실제 우리 프로젝트를 리드 인증이라는 결승선까지 데려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기장을 거쳐야 할까요? 리드 온라인이라는 플랫폼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들었어요. 네, 리드 온라인이 바로 이 게임이 펼쳐지는 공식 경기장입니다.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서류를 내고 심판인 GBCI랑 소통하는 모든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죠. 절차는 크게 4개의 쿼터로 나뉜다고 볼 수 있어요. 4개의 쿼터. 좋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1쿼터는 프로젝트 등록, 레지스터입니다. 리드 온라인에 우리 팀 정보를 입력하고 참가비, 그러니까 등록비를 내면서 우리 팀 이제 리드 인증 경기에 참가합니다 라고 공식 선언하는 단계죠. 일단 출전 신청부터 하는 거네요. 이 쿼터는 뭔가요? 2쿼터는 인증 신청, 어플라이입니다. 설계와 시공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리드 규칙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증명하는 모든 자료, 그러니까 도면, 계산서, 보고서 같은 것들을 전부 리드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단계예요. 아, 이때 본격적인 심사비도 내야 하고요. 이제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군요. 그럼 3쿼터는 심판들이 비디오 판독하는 시간이겠네요. 맞습니다. 3쿼터가 바로 심사, 리뷰 단계입니다. GBCI 심사관들이 우리가 낸 서류들을 꼼꼼하게 뜯어보죠. 먼저 예비 심사를 해서 이 부분은 설명이 좀 부족하네요 하고 코멘트를 줘요. 그럼 우리 팀이 그에 맞춰서 자료를 보완해서 내고 그걸 바탕으로 최종 판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4쿼터에서 최종 점수랑 등급이 발표되는 거군요. 네, 4쿼터는 인증, Certify입니다. GBCI가 최종 심사 결과를 통보해주고 여기서 플래티넘을 받을지 골드를 받을지 결정되는 거죠. 결과에 동의하면 공식 인증서랑 건물에 붙일 수 있는 아주 멋진 명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요, 심사 결과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요. 아니, 이건 명백한 우리 득점인데 왜 인정을 안 해주지? 싶을 때요. 그럴 때를 대비한 제도도 당연히 있습니다. 추가 비용을 내고 이의 제기, 즉 어필을 신청해서 특정 항목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아, 재심사. 네, 또 경기 중에 규칙이 좀 애매하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이 규칙을 우리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프로젝트 해석 요청, CIS라는 제도를 통해서 GBCI에 공식적으로 물어보고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리드 프로세스라는 게임의 모든 것을 파헤쳐봤습니다. 게임을 주관하는 USGBC와 GBCI부터 게임의 목표인 트리플 버텀라인과 영향범주, 필승 전략인 통합적 프로세스, 그리고 실제 경기가 진행되는 4단계 절차까지 모두 짚어봤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리드 프로세스는요, 단순히 건물에 착한 건물 스티커 하나 붙이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네. 이건 건물의 기획부터 수십 년간의 운영, 그리고 마지막 철거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더 건강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가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굉장히 체계적인 방법론이죠. 특히 오늘 길게 이야기 나눈 그 통합적 프로세스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프로젝트 초기에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을 때 모든 관계자들이 모여서 나누는 몇 시간의 대화와 고민이 앞으로 수십 년간 그 건물이 쓸 에너지의 양과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건강 그리고 운영비를 결정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통합적 프로세스 말입니다. 네, 프로젝트 초기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각 부분이 아닌 전체 시스템을 보면서 시너지를 찾는 이 접근법이 과연 건물에만 적용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마주하는 다른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이 방식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